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어야 미래에도 이렇게 닿았을 때 반등, 닿았을 때 하락 이렇게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횡보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5가지의 필승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전략 역시 여러분들이 부분 아는 것보다는 5가지를 전부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의 사이즈가 큰 선물 시장의 70% 이상은 횡보 시장입니다. 이런 횡보 시장에서 내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거의 대부분 횡보장인 이 시장에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일단 횡보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횡보장의 특징은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권 레인지가 형성된 구간 이런 안에서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만 보면 와 반등 나오고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수익 내기가 되게 쉬워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지 저항에서 손실이 크게 나는 이유가 지지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뚫고 떨어지거나 이런 데서 크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과거의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첫 번째는 충분한 거래량 무조건 동반이 됐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네. 그죠? 그 돈이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올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미래에 다시 이 가격대에 왔을 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저전고를 돌파하고 사람들한테 이건 충분히 큰 파동이야 라고 인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이거는 지지저항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이런 데 있겠죠. 이런 자리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지지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반등폭이 크지 않잖아요. 거래량도 미미하고 혹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뭔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하락폭이 뭔가 무의미하다면 이런 구간은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겠죠. 왜냐하면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차트만 보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매도 들어갔으면 수익 났겠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던 거를 확인이 되려면 일단 거래량에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실제 매매를 했었다 혹은 지켜봤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큰 슈팅 혹은 큰 거래량에 동반됐으면 미래에도 과거의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들어간다면 이건 뭔가 지지 저항인 게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여러분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대박 슈팅이 나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어야 미래에도 이렇게 닿았을 때 반등, 닿았을 때 하락 이렇게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온 뒤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실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천천히 올라갔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면은 자 우리는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 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해볼 만하다. 근데 실제 급락이 나오고 한번 저점을 털긴 털었지만 금방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리테스트 구간 이렇게 돌파 후에 다시 회복하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지지저항 박스권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지만 지지저항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그냥 다 뚫고 떨어지는 자리다.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인지할 만한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슈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이 구간도 여기 저항 후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면은 가격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만큼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변동 그러면 나중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래도 여기 이 정도의 변동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온다는 우리가 여기서는 못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지지장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추세가 나왔는지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슈팅이 나왔던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이 정도의 변동폭은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변동폭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 뒤에서는 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대 되면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그죠? 실제 가격이 도달했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만큼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만들고 이렇게 이만큼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가격대에 오면은 난 무조건 매도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 반영돼요. 그죠? 그래서 매도 거래량의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왜 그냥 뚫렸나요? 돌파 후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음봉으로 뚫어버렸죠. 큰 거래량의 동반과 함께. 이거는 그냥 뚫린 겁니다. 뚫린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와 다른 차이점은 여기도 가격이 도달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양봉, 여기도 도달했을 때 즉각적인 음봉,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응이 나와야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그냥 반응 없이 그냥 장대 음봉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자, 근데 이 과거의 저항 있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 거랑 여기서 이만큼 또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나중에 요 가격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또 뭘 들어가고 싶다? 매도로 들어가고 싶다는 심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 나중에 가격이 되돌렸을 때 이거는 약간 힙소를 주고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또 하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만 잘 찾아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수익을 자율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레인지 돌파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지 돌파 매매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기준으로 좁아지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그림이 우리가 적용이 되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은 우선적으로 패턴입니다. 패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올라가려면 항상 저점이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돌파. 떨어지려면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돌파. 이런 흐름이 뭔가 나와줬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상승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이 뭐하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점에 뭘 형성했죠? 박스권. 그러면 이거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박스권인 상태에서 그냥 뚫는 거랑 아니면 지금처럼 박스권인데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돌파하는 거랑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파워가 세냐면 당연히 2번이 더 파워가 셉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점을 충분히 높인 상태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점이 살짝 낮아진 상태에서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힙소가 많아요. 힙소가. 아시겠죠? 요거는 이따가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스권도 박스권이지만 그 직전에 이 프라이스 액션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가 나오는구나, 리테스트 후에 다시 상승으로 가는구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지 저항, 이 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갔다기보다는 그 전에 어떤 그림이 나왔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직전 저점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과거의 지지 저항과 형성을 했다면 이거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뭔가 사람들한테 단단하게 인식이 되는 거죠. 지지였다가 돌파돼서 저항으로 바뀔 때 고점이 낮아졌다면 이 자리가 확실한 하락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으므로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되돌림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실제로 2번 정도 되돌림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캘핑입니다. 스캘핑도 박스권 그림이 나온다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캘핑을 하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활발한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장,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장 오픈 후에 가장 활발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 구간이 24시간 중에 가장 활발한 구간이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활발한 구간 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거래량 활발한 구간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이라면 나스닥 24시간이죠? 근데 24시간이 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미장, 그리고 어제 미장, 그리고 전전날 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장 간에서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가격대가 다음날 미장의 지지저항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처럼 이것도 나스닥인데 1분봉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날 미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시아장, 유럽장, 그 다음에 미장입니다. 미장이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두 구간이 바로 유럽장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장이 오픈하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다시 슈팅이 나올 때 어디서 본격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저항, 이렇게 저항, 이렇게 저항, 저항과 지지가 형성이 됐죠. 근데 미장이 오픈하고 나서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올라왔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여기가 지지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형성된 자리를 다시 돌파 후에 눌림, 반등, 그 다음에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돌파 후에 하락,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지지로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매물대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빈 거래량이 없는 구간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미장이 오픈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이 구간의 지지 저항, 이 중간은 건너뛰고 다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지였던 자리, 근데 여기서 돌파 후에 지지받고 슈팅, 그죠? 그리고 과거에 지지였던 자리, 돌파 후에 지지, 그 다음에 슈팅, 그 다음에 과거에 저항이었던 자리, 돌파 후에 눌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자리를 집중 공략하게 되면은 우리가 빠르게 지정가 주문을 통해서 스캘핑을 통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트레이딩도 가능한데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볼린저 밴드 상하단 이것만 보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상하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상하단이 왔을 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저항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 여기가 진짜 찐 바닥이었구나. 그럼 나중에 이런 가격대나 이런 가격대 다시 왔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해볼 수 있다. 해볼만 하다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반등폭이 대략 425포인트, 거의 80포인트입니다. 80포인트니까 1600달러 구간이에요. 한 계약 기준으로. 이 짧은 양봉 3개가. 자, 나중에 이 80포인트 정도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왔을 때는 다시 8 이상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80포인트 그 이상 됐으면 잘랐겠지만 과거의 슈팅을 보고 다음 슈팅도 볼 수가 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후에 볼벤 상단 찍고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은 150포인트입니다. 이 음봉 3개가. 150포인트면 한 계약 기준 3,000불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가격에 되돌렸을 때는 3,000불 이상의 추세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었을 때, 자, 이렇게 슈팅이 있었어야지 조금이라도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슈팅이 없거나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종가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이게 여기서 지지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슈팅이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뚫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던 부분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지지정을 볼 때도 조금이라도 매매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약간 응용인데 볼벤 상단을 찍고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요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한 20틱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요 자리 볼벤 상단을 찍고 충분한 하락, 이 볼벤 상단을 돌파했던 양봉 있죠. 양봉의 저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의 되돌림 후에 요게 약 헤드앤숄더 패턴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찍고 슈팅 나왔고 그러면 다음 슈팅에서는 이 정도까지 슈팅까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살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볼벤 하단 찍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꽤 크죠.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한테 인식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웬만하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요럴 때는 반등이 좀 애매해요. 근데 여기서 슈팅이 쭉 나오면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슈팅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가격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멋지게 슈팅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많이 나오진 못했어요. 그래도 한 30틱 정도 슈팅은 나왔습니다. 내가 30틱 정도 먹고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전저를 뚫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전 탈출 기회는 준다. 돌파 후에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던 거는. 여기서 수익을 볼 생각하지 마.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 수익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저를 뚫었다. 그러면 약손절이나 본전 탈출 목적으로도 잘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슈팅이 크게 나왔던 자리, 이런 자리에 와서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설사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손실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오실레이터 사용인데 오실레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RSI, 그 다음에 뭐 D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실레이터도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다이버전스가 핵심이 아닙니다. 저점을 낮추고 이렇게 다이버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만큼 슈팅이 나왔구나. 과거에 이만큼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버가 나와서 추가 상승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이버가 나온다고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이버가 나왔는데 상승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이버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직전 저점을 이렇게 올릴 때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네. 이렇게 고점 만들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폭이 지금 대략 보시면은 구간이 대략 한 40틱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돌파했어요, 실제로. 근데 모멘텀이 작아졌죠. 그러면 만약에 이 가격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과거에 떨어졌던 그 구간만큼은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보입니다. 과거에 이 정도만큼. 실제로 그 이상 떨어지지 못했지만 다이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전 고점에서 얼마나 큰 떨어졌느냐. 과거의 하락폭을 보고 사람들의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한 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법이든 간에 일단 여러분들이 통계를 먼저 내보셔야 됩니다. 그 7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기법인지. 그 다음에 그 통계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냈다면 그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신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법을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법, 뭐 A 기법 배웠다고 해서 A는 안 되면 B 기법 갈아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배울 때는 통계를 내고 그로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보셔야 돼요. 소액으로 하셔라는 게 실계좌를 열어서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매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소액으로 충분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손실과 수익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담을 키우는 겁니다. 담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손실이 났으면은 손실을 인정하고 그 통계 기법, 통계 기준에서 반성, 그 다음에 다시 그 기법을 학습, 통계, 신뢰 이게 무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기, 차트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기법, 이 매매에서 확실한 신법이 형성이 되고 이 신법을 기반으로 루틴이 생기고 거기서 수익이 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연습을 좀 해보시고 요런 패턴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올 때 나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통계 내보시고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투사에서 지금 리뉴얼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화수목금 5일 연속으로 진행되는 7시부터 9시까지 장중 라이브 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딩이 아니라 실제 유튜브에서 소개되었던 기법, 소개되었던 확률이 높고 조회수가 높은 기법들을 중심으로 매매하고 같이 실전 투자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투사 고객센터에 연락 주시면 최대 3일까지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